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시즌 5호 골을 득점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뉴캐슬을 누르고 다시 리그 4위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선발 명단 제외라는 스텔리니 코치의 선택으로 인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었던 56분경 에메르송의 선취골이 터진 후 한 골 차에 다소 불안한 리드를 가져간 상태에서 68분경에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72분경 첫 번째 슈팅을 곧바로 팀의 추가골로 만들며 승점 3점을 굳히는 데 공헌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이 교체 투입 후 만들어낸 득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었다면 수학적 통계 데이터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거나 경기에서 승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돈을 잃거나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때로는 의사들도 같은 환자의 같은 차트와 촬영된 자료들을 보며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스카이스포츠를 비롯한 많은 통계 사이트에서 이런 기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번의 선발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으나 2번의 교체 투입 시 4골을 넣었다. 여기까지가 앞서 설명드렸던 객관적인 수학적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언론 매체나 팬들은 이 데이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주전으로 나오면 골을 잘 못 넣네. 교체로 나와야 골을 잘 넣는구나. 그럼 손흥민은 앞으로 슈퍼 서브로 사용하자.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데이터를 매우 단순하게 해석하는 하수들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 데이터의 본질이 아니죠. 진짜 본질은 그럼 도대체 왜 선발일 때에는 골을 잘 못 넣었고 어째서 교체로 나오면 골을 잘 넣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데이터가 주는 의미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고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체로 나오면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교체로 나오면 왜 잘하는 건가 말이죠. 물론 체력적으로 상대가 지쳐 있을 때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뛰기 때문인 이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곁가지지 이 결과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은 모두 잘해야 합니다. 그건 교체로 들어온 모든 선수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인데 그렇다고 누구나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와 득점을 잘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손흥민을 높은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발로 들어와 메짤라 역할을 주며 수비부터 시작해 미들의 부담까지 주고 결국 공격 마무리는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려 헤더를 하면서 손흥민이 소외되는 전술이 아니라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이 뒷공간을 노리는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을 시도하고 그와 더불어 손흥민과 케인의 연결고리까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레스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단순하게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 체력이 좋아서 골을 넣은 것이라고 보시나요? 체력적인 우위는 덤이지 메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전 첫 번째 골을 넣기 전의 장면입니다. 뭐가 보이시죠?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더 앞선에 있는 토트넘 선수가 보이나요? 없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를 가장 앞선에 놓고 빠른 역습을 했기 때문에 득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의 장면입니다.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선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전진시키고 공격에 힘을 몰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가요?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호이베르가 가장 앞선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는 장면이죠. 손흥민보다 앞선에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셨던 득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전방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스피드를 살리며 뒷공간을 노리게 할 때 최고로 무서운 공격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득점 장면을 보실까요? 누가 가장 앞서 있나요? 그렇죠. 역시 손흥민입니다. 지금처럼 손흥민의 교체 득점 장면이 4골 전부에서 모두 손흥민이 패스를 받기 직전 또는 받는 상황 시 토트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본질은 손흥민에게 수비 부담을 주지 말고 이와 같이 앞선에서 스피드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선발로 뛸 때는 안 나오고 교체 투입 시에만 나오느냐? 이제 이런 단계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우선 이 두 번의 교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골을 넣기 위해서 라인을 올릴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역습 찬스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벤치에 있다가 이기고 있을 때 서브로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의 생각이죠. 토트넘이 계속해서 선제골을 넣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토트넘의 수비가 얼마나 불안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선제골을 넣기보다는 오히려 먹힌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제골을 넣고 추가골을 넣기 위해 손흥민을 벤치에 앉혔다가는 우리는 먼저 실점을 한 후 잠그기 위해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조차 하지 못한 채로 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있는 상태라도 손흥민을 교체로 투입한 다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팬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제 소니는 교체로도 안 되네. 강팀이 되려면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손흥민의 역습이 강력하고 마무리가 매우 좋다면, 그리고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때 고전한다면 그를 아예 더 높은 위치로 올려서 공격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해야죠. 물론 선발로 나와 이 전략을 사용한다면 교체로 나올 때보다 상대팀의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분당 역습 기회 수는 교체 시보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는 0대 0으로 시작하기에 그들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수차례의 기회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는 것이 손흥민 선수고요. 그것을 오늘 원샷 원킬로 증명했죠. 정리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를 공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른다. 그러니 손흥민을 선발로 쓸 때 지금처럼 더 전진시켜서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손키의 듀오, 그리고 토트넘이 예전의 화끈한 공격력을 찾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 어시스트가 단 2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시스트가 전부 손흥민에게서만 나왔습니다. 케인의 패스를 단순한 키패스가 아닌 어시스트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 거의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케인이 모든 경기, 모든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처럼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케인이 그 뒤를 받쳐줄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야 둘 사이의 기록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이것이 제가 손흥민이 20번의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고 2번의 교체에서 4골을 넣었다는 자료를 봤을 때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이 이야기를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지 못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좋은 참고 의견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4위로 올라선 토트넘. 다음 상대는 토트넘에게 상성상 별로 좋지 않은 첼시와의 홈경기입니다. 하지만 첼시는 최근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며 멋진 득점에 성공해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